내가 정말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지 말았어야 했다. 만수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 지은 씨가 아버지 곁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68세 김만수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또 당첨금을 대하는 자식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만수 씨는 좁은 로또 판매점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습니다. 매장 안에는 알록달록한 용지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구석의 작은 TV에서는 당첨 번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판매원은 대수롭지 않게 기계에 용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곧 눈이 크게 떠지더니 말이 막힌 듯 더듬거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1등이십니다. 금액은 100억 원이에요. 순간 매장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만수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판매원에게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판매원은 은행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 창구에 앉은 만수 씨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신중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하다가 여러 차례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큰 금액입니다.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원은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만수 씨는 한 줄 한 줄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통장에는 거대한 액수가 찍혔습니다. 그는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도심의 인파가 그를 삼켰습니다.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작은 통장의 무게가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조용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김만수 씨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반짝이는 유리 파티션과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이 서류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고객과 상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만수 씨의 시선은 자연스레 안쪽에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 차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바로 아들 김도훈 씨였습니다. 도훈 씨는 고객에게 부동산 계약 내용을 설명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짓은 자신감 있었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만수 씨는 사무실 한쪽의 의자에 조심스레 앉으셨습니다. 몇 분이 흐른 뒤 상담이 끝났고 고객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도훈 씨의 시선이 만수 씨를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지운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웬일이십니까? 짧은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만수 씨는 오랜만에 얼굴이 보고 싶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오랜 세월의 간극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주변 직원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얇은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어 아버지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조금 드릴 테니 이만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수 씨는 말없이 손에 쥐어진 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사무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묵묵히 출구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김만수 씨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밀고 나와 거리에 섰습니다. 눈앞에는 화려한 간판과 붐비는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손에 쥔 현금을 잠시 바라보다가 주머니 속에 넣으셨습니다. 무거운 코트 주머니는 조금 더 아래로 처졌습니다. 건물 유리창 너머로 아들 도훈 씨가 창가에 서서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곧 사라졌고 다시 분주한 사무실 풍경으로 덮였습니다. 만수 씨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 물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동전 몇 개와 함께 아들이 준 돈 일부를 내셨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짧게 인사했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작은 종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딸 지은 씨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종이를 접어 주머니 속에 넣으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택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탔을 때 뒷좌석 창문으로 바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건물과 사람들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의 눈빛은 조용히 앞을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만수 씨는 짧게 주소를 읊으셨습니다. 차량은 곧 딸의 동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낡은 코트 속 작은 통장은 여전히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적힌 호수를 찾은 뒤 낡은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중년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딸 김지은 씨였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늘 바쁘게 살아온 지은 씨는 문 앞에 선 아버지를 보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만수 씨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지은 씨는 곧장 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와 책장이 놓여 있었고 아이의 책가방이 한쪽 구석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다급히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만수 씨는 식탁에 앉아 방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지은 씨와 어린 손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아버지에게 편히 앉으시라 말하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만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직이야. 지은 씨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냄비에 국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맞이한 기쁨과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차분히 저녁을 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숙여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마주한 부녀의 시간이 작은 거실 안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냄비가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은 씨는 국을 저으며 반찬을 작은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부엌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밥솥에서 막 지은 흰밥이 그릇에 담겼고 김치와 생선, 몇 가지 반찬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죠? 드세요. 지은 씨는 수저를 챙겨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는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차분했고 오랜만에 마주한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만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만수 씨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몸은 그럭저럭 괜찮다. 그는 국 한 숟가락을 더 떠드셨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만수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식탁 위 반찬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뭐.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식탁 위 그릇들이 점점 비워지며 저녁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은 후 만수 씨는 손에 힘을 주며 수저를 정리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고요하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 김만수 씨는 다시 아들의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여전히 분주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도훈 씨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사무실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후 도훈 씨가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오셨습니까? 도훈 씨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비가 좀 필요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도훈 씨는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시선을 보내자 그는 더욱 차갑게 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가족 챙기기 벅찹니다. 더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만수 씨는 아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그러나 도훈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 오세요. 저희 회사에도 체면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사무실 문은 다시 그의 뒤에서 닫혔습니다. 며칠이 지나 김만수 씨는 작은 가방을 들고 다시 딸 집을 찾으셨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김지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또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지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 앉은 만수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통장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지은 씨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만수 씨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됐다. 금액은 100억이다. 지은 씨는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그녀는 여러 번 확인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만수 씨는 차분히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은 건 내 마음을 보고 싶어서였다.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딸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은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통장을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힘드셨죠? 만수 씨는 통장을 가볍게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쓰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차근차근 정하자. 거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간극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지은 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도훈 씨였습니다. 그는 급히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더니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로또에 당첨되셨다면서요. 통장 좀 보여주십시오. 도훈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왔습니다. 김만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다 말하지 않았느냐. 도훈 씨는 더 거세게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 아닙니까? 제가 힘들게 일하며 여기까지 온 것도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는 손을 탁자 위에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만수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지 말았어야 했다. 지은 씨가 아버지 곁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가족의 마음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결국 가족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저도 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만수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도훈아, 더는 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라. 도훈 씨는 얼굴이 굳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씩씩대며 몸을 돌려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지은 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만수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만수 씨와 김지은 씨는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박스에 담고 오래된 가구를 하나씩 분리했습니다. 손주는 자신의 책과 장난감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집안은 금세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트럭이 도착하자 짐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책장, 작은 장롱이 차곡차곡 실렸습니다. 만수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는 세월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등, 스위치를 내리고 묵묵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시는 점점 멀어지고 도로 옆으로는 산과 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고 손주는 두 손으로 책을 안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으로 꼭 쥐셨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붉은 기와로 된 집이 기다리고 있었고 앞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밭이 있었으며 오래된 우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짐을 내리자 낡은 집안은 다시 생활 도구들로 채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는 부엌에 들어가 물을 올렸고 손주는 방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만수 씨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새로 살아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사한 지 며칠 뒤 김만수 씨는 새 집 앞마당에서 작은 밭을 살펴보셨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곧 삽을 들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씨앗 몇 봉지를 꺼내 밭고랑을 따라 뿌렸습니다. 지은 씨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로 옮긴 집의 부엌은 오래되었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끓는 소리가 들렸고 국물, 향이 마당까지 퍼졌습니다. 아이는 작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지나가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을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 씨는 흙 묻은 손을 털며 짧게 인사했고 지은 씨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낯선 동네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과 반찬이 간소했지만 모두가 조용히 음식을 나눴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온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손주는 하루 일과를 짧게 이야기했고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김만수 씨는 마당으로 나와 오래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주변을 채우며 고요한 밤을 만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는 지은 씨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숙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안의 불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김도은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가족이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다시 잘하겠습니다. 만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도훈아, 내가 원한 건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다. 나는 돈을 나눠줄 아버지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아버지다. 그 마음을 버린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도훈 씨는 얼굴이 굳었고 그의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만수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다시는 오지 마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다면
먼저 사람이 되어 돌아와라. 도훈 씨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가족과 함께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만수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은 씨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주는 하늘의 별을 세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시골집의 작은 마당은 고요히 숨을 쉬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의 결정을 응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